진실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진실을 목도하게 될까요? 8년의 공백을 지나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버닝은 표면적으로는 작가 지망생 종수가 우연히 고향 친구 해미와 의문의 남자 벤을 만나고 겪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과 동일하게 그 결말은 매우 모호한 모양을 하고 있죠. 때문에 이 영화는 사건의 논리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버닝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해미를 쫓는 종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녀를 찾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버닝 이면에 있는 이창동 감독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전작 시와 밀양에서도 메타포를 유려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번 작품 버닝에서도 메타포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자 영화의 열쇠입니다. 영화에서 메타포는 하나의 원관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A는 B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메타포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미가 대사로 언급한 판토마임은 없다는 것을 있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토마임은 영화 그 자체의 메타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영화 버닝은 끊임없이 판토마임과 같은 상징을 가리키고 심지어는 대사로도 메타포의 존재를 의식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비닐하우스, 고양이, 손목시계, 화장, 그리고 우물과 같은 메타포는 지나칠 수 없는 상징입니다. 자연스럽게 관객들은 이 열쇠들로 버닝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버닝의 메타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 해답은 캐릭터에 있습니다. 관객은 영화가 중점적으로 그리는 세 인물의 시선을 통해 메타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수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예창 작가를 졸업한 소설가 지망생이죠. 그러나 그는 소설을 쓰지 못하고 현실에 부딪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수수께끼이고 그래서 소설의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메타포는 소설을 완성할 때 필요한 영감과 같습니다. 해미는 시종일관 판토마임을 하는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춤을 멈출 수 없는 그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녀는 메타포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녀는 오로지 진실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판토마임에서 그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해미는 영화 속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도 충신 성분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론하는 것이죠. 그의 대사에서는 진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에 메타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메타포를 통해 말을 하는 그의 입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체가 없이 과정만 있는 이 인물은 메타포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버닝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메타포 안에서 명확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시점과 세 인물의 갈증입니다. 영화는 표면적으로 줄곧 종수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종수의 열등감과 분노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소하고 싶을 뿐이죠. 따라서 그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는 벤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종수는 벤을 추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는 무언가를 계속 먹습니다.
먹는 행위는 리틀 헝거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으로 그의 분노는 해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벤을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줄곧 종수의 시점으로 진행되던 영화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위를 하던 종수가 처음으로 줌 아웃되고 해미의 방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는 종수의 시선을 벗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벤을 비추게 됩니다. 화장을 하는 벤의 모습은 종수의 시점을 벗어나 재물을 준비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종수의 살인 행위는 소설 속의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버닝은 닫혀있지만 열린 영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 메타포가 만들어낸 세 가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쇄살인마 벤이 해미를 죽였고 그의 복수를 하는 종수의 이야기. 두 번째, 해미를 죽이지 않은 벤을 종수가 살인마로 오해하고 그를 살인한 이야기. 세 번째, 종수가 벤에 대한 분노를 소설 속에 담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수의 시점과 그 변화를 미루어 봤을 때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진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이야기에 담긴 사회 계층에 관한 담론, 청춘의 결핍, 삶의 의미를 찾는 이 예술적인 과정이 관객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구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갈증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해미도, 결핍을 겪지 못한 벤도, 소설을 써야만 하는 종수도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세 인물 모두 규정할 수 없는 원인 모를 갈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헝거,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소설의 완성으로 표현한 인물들의 욕망은 사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영화의 진실을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통해 관객은 진실을 갈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종수가 본 적도 없는, 실제로는 영화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우물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화가 만든 빈 공간을 채우고 싶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수의 시점을 통해서 느낀 이 욕망은 어떻게 보면 세 인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도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물들의 갈증은 사실 채워질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죠. 정리하면 이 영화는 메타포를 또 은유하는 영화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메타포의 의미를 초월해야만 버닝이 말하는 진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싶은 욕망은 결국 메타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싶어하는 것이며 인물들의 갈증을 관객의 갈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관객의 마음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결말이 영화의 핵심이고 주제의식으로 보입니다. 세 인물의 세 가지 층위, 영화와 관객의 사이, 그리고 이를 연결짓는 메타포가 바로 영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버닝은 수많은 감상을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 훌륭한 영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찾은 진실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해갈되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아낸 진실은 무엇인가요? 영화 버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프로필에 링크를 눌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디스무비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